네, 추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하지만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명절 이후에 이혼율도 오르고 재산 상속을 두고 형제 간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갈등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이슈를 집중 점검해보는 이슈 완전 정복. 자, 오늘도 금요일의 남자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명절 앞두고 뭐 밝은 얘기는 아니지만 꼭 겪게 되는 얘기입니다. 네. 양 변호사는 명절 지나면 진짜로 이게 이혼율이 그렇게 오릅니까? 최근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계 같은 걸 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도 과거에 다른 사회단체나 법원에서도 통계를 내보면 조금은 증가를 했다,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게 바로 명절 이후에 통계에 바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확실히 변호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명절 지내고 오면 상담 오는 분들은 잠깐 좀 늘어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정말로 몸으로 몇 년째 느끼는 일입니다. 자, 이게 무리한 가사노동, 명절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또 아니면 고부 갈등, 어떤 이유들이 이혼 사유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육체적인 부분이라든가 명목상의 어떤 재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가장 많은 표현은 성격 차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그렇죠?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 내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상대적인 소외나 박탈. 예를 들면 큰형님한테는 뭘 해주고 작은형 좀 해주는데 우리는 어떠다 하는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뭔가 배제됐다고 하는 의식. 그것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얘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는 말하는 것과 실제 내심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확실히 현대로 와서는 최근으로 와서는 감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 시월드란 얘기도 있는데 요즘 처월드라 그래서 남편이 처가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다 그러는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명절에 좀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고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평등도 굉장히 지수가 우리가 높은 국가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나 양육, 자녀의 양육이라든 거주 이런 데 있어서는 이 처가 쪽에서 더 어떻게 보면 관여가 심한 경우들도 있고 과거와 달리 이제 딸을 가진 부모님들도 내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걸 못 본다. 그리고 지금 명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게 아직까지도 명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남편 쪽 집을 먼저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왜 꼭 남편 쪽을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남편 측에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런 경우들도 종종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즘 이제 그런 성평등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산됐지만 유독 명절 때만은 그게 또 피해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른들하고 관련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바뀌겠죠 이제는. 네. 자, 배 교수님, 이게 명절 전후에서 부부 간의 갈등, 이게 갈등으로 끝나면 좋은데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그런 범죄가 이어집니까? 대표적인 지표로는 이제 경찰 지구대의 출동 건수가 명절 때 급증합니다. 보통 반인데 50% 이상 급증하는 게 가장 근데 사소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쨌든 약간 음복도 하시다가 또 낮부터 조금 음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고 근데 이제 지난번 설날에 있었던 일은 형제간에 이제 흉기를 들고 칼부림 때문에 사상당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은 분명히 좀 해진 않아야 될 건데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자매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집안 다른 식구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재산이나 또 상속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소송으로 간 사례들이 꽤 많나 보죠?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형제 자매가 같은 지역에 같은 곳에 사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일이 있어도 바로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명절을 기회로 모인 김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사전에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갔으면 조정도 되고 할 텐데.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모이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명절에 모이자고 하는데 막상 명절에 모이면
평소에 안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돈 얘기 꺼내다 보면 서로 언성 높아지고 서로 감정만 틀어지는 경우들도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절 끝나고 나면 누군가 한쪽에서 이건 법대로 하자. 참 이게 법대로 하자 말이 안 좋게 쓰이는 게 저로서는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소송으로까지 벌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혼도 그렇고 뭐 재산 상속도 그렇고 이게 뭐 방법이 마땅히 뾰족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자, 완충지대 아니면 뭐 중간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중간에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폭력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 싶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든가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어느 만큼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닥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먼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 내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면 조금 더 갈등이 줄어드는데 마음만 급하고 감정이 앞서서 안 좋게 서로들 바라보고 욕심을 내다 보면 이 부분이 더 싸우러 이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으신 경우에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좀 정리를 잘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닷새니까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 문단속도 좀 꼼꼼히 하시고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면 불필요한 갈등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